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위안부 시민운동은 정의기억연대, 예전에 정대협이라고 불렸죠. 이 정의연 중심이었다는데 주로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집회를 통해 일본을 성토하고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 집회에 더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분노를 가르치면 안 된다.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하며 두 나라가 왕래하며 역사를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시위하고 성토하기보다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한일 양국의 위안부의 불행한 과거사를 알리는 일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에 30년간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 왔는데 일본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 줄 알아야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겠느냐. 자, 제가 일본에 출장을 좀 자주 다녔습니다. 가끔 인터뷰했는데요. 정말로 놀라운 게 일본 사람들은 한일 양국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과거에 자기네가 식민 지배를 했다. 그래서 좀 미안하다. 이런 정도입니다. 위안부 역사도 잘 모르고 독도 문제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과하라 하면 저게 뭐지? 일제시대 때 매매춘했던 할머니들 아니야? 이런 정도 수준의 아주 한심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그러니까 한일 양국이 과거 역사를 후손에 제대로 가르치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문제는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 여러 번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들 미래 세대는 위안부 역사를 꽁꽁 숨기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자면은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돈도 10억엔 보냈으니까 이걸로 끝내자. 더는 위안부 역사 거론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런 일본의 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나치 과거사 처리 방식하고 매우 다릅니다. 사실상 반대입니다. 독일은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70년 폴란드를 방문해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사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죄했으니 이제 잊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의 후속 조치로 역사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과거사를 적극적으로 독일 청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독일 청년들은 자라면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폴란드와 유대인들에게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가르치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죠. 자, 이러는 이유 분명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알아야 같은 잘못을 또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인식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자, 싱가포르 국부 리콴유, 우리가 이광효라고 알고 있는 분 아시죠? 리콴유가 총균쇠의 저자로 유명한 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를 만나서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미래 세대에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대변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리콴유가 한 말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독일인과 달리 일본인은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자신들의 체제에 내재한 독소를 제거하지 않았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이 범한 잘못을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일본인이 왜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한 후 미래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몇 가지 이유로 그들은 사과하려 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사과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과거에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경우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일본인의 손으로 쓴 기록에서 발견된 후에야 마지못해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장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태도는 미래의 행동을 짐작하게 해주는 지표이다. 일본이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거의 없지 않겠는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후대에 교육해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이관유의 지적입니다. 이거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겠느냐는 이용수 할머니의 인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자세는 독일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의미합니다. 이 홀로코스트 처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폴란드에 오시비엥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 전시실 입구에 이런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스페인 출신의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젊은이들이 한일 과거사에 불행했던 역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아몬드 교수는 일본인 학생들이 한일 과거사를 알게 되면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하는 강의에 항상 일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있다. 그들은 일본에서 배운 학교 교육과 캘리포니아에서 겪은 경험에 대해 나에게 간혹 이야기한다. 그들의 푸념에 따르면 일본 학교의 역사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두 발의 원자폭탄으로 약 12만 명의 일본인이 죽었다며 일본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데 급급하다. 일본인 학생들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학생 모임에 참여해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학생을 만나 일본이 전쟁 기간에 저지른 잔혹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듣고 그 때문에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지금도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면 충격을 받곤 한다. 자, 일본 극우 정치인들은 이런 지적을 받으면 발끈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사과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물론 사과 여러 번 했죠. 그러나 이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독일처럼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금전적 배상은 그런 실천의 그냥 일부분일 뿐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이아몬드 교수의 제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잔혹행위를 고발하는 사진과 자세한 설명글을 전시한 박물관과 기념관 또는 전쟁 포로 수용소를 일본 전역에 둔다. 두 번째, 일본 학생들이 시시때때로 일본 내에 있는 그런 곳을 견학하고 일본 밖에서는 난징과 산다칸 그리고 바탄과 사이판 같은 곳을 방문한다. 세 번째, 일본이 전쟁으로 입은 피해보다 자국이 다른 국가에 가한 잔혹행위의 피해를 묘사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국인과 중국인도 일본의 진정성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반성과 행동이 일본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성을 더한 진실한 행동이 일본에서도 행해질 때까지 한국인과 중국인은 일본의 형식적 사과를 계속 불신하며 일본을 미워할 것이다. 자, 사과를 했으면은 사과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죠. 자, 만약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맞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반목하고 미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가해자 못지않게 피해자인 우리도 피해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 후손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국을 향해서는 용서하되 잊지는 않겠다. 이런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원칙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외곽에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한 홀로코스트 고난을 기록한 곳입니다. 자, 이 야드 바셈에 이름의 전당, 홀 오브 네임즈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희생자 사진과 인적 사항 등을 벽에다가 빽빽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맹세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의 자료를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낼 것이고 그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 자, 문학평론가 유종호 예술원 회장이 광복 70년을 맞아서 본지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 곧 화해의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억과 화해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 없는 화해는 자기 기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게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받는 과거를 기억하는 자세가 화해의 손길을 서로 내미는데 방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다시는 그런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바로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으로 간직해야 한다는 거죠. 이용수 할머니가 올해 92살입니다. 고령이죠. 이 할머니는 훗날 세상을 뜨면 먼저 저승해간 위안부 할머니들과 만나 나 이렇게 해결했다고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바람대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과거사를 기억하고 후손에 가르치는 방식으로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